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론즈 PD 박순희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윤재원 사장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대로만 하면 사업하는데 문제 없겠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죠? 예,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필드에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뛴 선배로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메나테크 비즈니스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옆에 커피도 한 잔 있으면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셨고 기지개도 한번 피셨으니까 제 짧은 강의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면 빨리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메나테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의 메나테크 비즈니스, 그리고 이건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시스템 비즈니스, 그리고 제가 필드에 뛰면서 제가 느꼈던 유의할 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많은 유명한 분들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이 돼 있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면은 안 될 정도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라든가 빌 클린턴, 트럼프 같이 유명한 분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분들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분으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똑똑하시고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여러분들 네이버에 조금이라도 모르면 찾아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이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광고비와 샘플비,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간 유통 단계로 빠질 수 있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환원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한테 유리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정상적인 마케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로, 편견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에 뛰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분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거 네트워크 그러면 저거 피라미드야. 다단계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방문 판매, 우리가 가가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쩌면 방문 판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방문 판매라고 하면 가가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과거에 아모레 아줌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방문 판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판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판매는, 이 다단계 판매는 내가 물건을 떼와서 이것을 같이 팔 수 있는 하위 조직을 갖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팔고 그다음에 나도 파는, 너도 팔고 나도 파는 이런 어떤 판매의 포커스니 맞아져 있는데요. 이 판매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업 능력이 뛰어나야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력을 뛰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영업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가르치냐면 판매 스킬, 판매의 스킬을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용자 클럽이에요. 애용자 클럽. 애용자 클럽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코스트코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서 회원제죠. 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회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용자 클럽 또는 매니아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연회비를 내고라도 코스트코를 이용하고자 하는 애용자 집단이에요. 그런 것처럼 메나테크 제품이 순식물성 100%이고 이 제품이 건강에 왜 좋은지를 아신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회원을 가입하죠. 회원을 가입해서 이거를 애용자 클럽의 회원으로서 소비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소비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돈만 있으면 소비의 달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비를 아무데나 마구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제품이 쓰면 왜 좋은지, 왜 나한테 유익한지, 이런 거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때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애용자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이라면 거창한 정보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쓰면 어떻게 좋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 나는 순식물성 100%를 사용하고 싶어. 이런 어떤 간단한 팩트를 갖다가 전달하는 건데요. 결국은 정보 전달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달이라고 하면 다단계 판매처럼 어떤 마진을 추구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파는 마진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는 물건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뛰어오는 물건 가격과 그다음에 하위 조직을 모집해서 그들이 판매하는 마진율과 내가 파는 마진율이 틀리겠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내가 뛰어오는 물건 가격과 내가 모집한 모집원들의 물건 가격이 다 틀린 게 바로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 전달이에요. 전달은 어때요? 물건 가격이 똑같죠. 내가 사는 치약 가격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치약 가격, 우리 탑 리더분들이 사는 치약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하는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팩트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치약 쓰니까 입안에 침이 안 말라. 너무너무 촉촉해서 사탕을 물 필요가 없어. 이런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정보 전달은 어때요? 복제가 가능한 거죠. 내가 쓴 체험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마케팅하면 뭘까요? 갔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것이 바로 마케팅이겠죠. 그렇다면 피라미드.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를 오해를 하시는데 피라미드는 그 말 그 자체대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피해를 줘서 내가 회원가입을 할 때 여기에는 대부분이 회원 가입비가 있습니다. 또는 초도 물품비. 내가 정말 몇백만 원씩 물건을 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초도 가입 물품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생필품, 반복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쓰는 반면에 이쪽 피라미드는 죽어도 대부분이 내구재 제품, 한 번 쓰면 오래 반복 구매가 어려운 내구재 제품이 많아요. 자석류라든가 돌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건 바로 피라미드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셔서 내가 살려고 하는 회사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있어서 소비자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직접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단계 판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다단계 판매는 판매가 포커싱이기 때문에 영업 능력이 필요해서 복제가 어렵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제품을 쓰기로 하는 애용자 클럽입니다. 그래서 회원제 클럽이고 소비만 누구나 돈만 있으면 소비가 가능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이거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정확한 이해가 끝나셨으면 아 이제 내가 소비자로서 돈을 쓰면서 돈을 환원이 되는 스몰 비즈니스로서 빅 비즈니스로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전에 윤지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 사업의 정확한 SBO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시스템 비즈니스임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을 갖다가 많이 전달하고자 많이 판매하고자 그래서 매출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스템으로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축적과 복제가 어렵습니다. 축적은 내가 이 제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나의 노하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것을 갖다가 복제를 해야 바로 시스템 비즈니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인간관계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보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네, 노버트 기요사키가 우리 직업의 분류를 4분면, 4사분면으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속하는 직장인, 그리고 셀프 자영업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투자가가 되어 있는데 노버트 기요사키는 이쪽 부분에서 이쪽 4분면으로 옮겨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내 시간을 써서 어때요? 수입을 환원하는 어떤 노동 수입에 불과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95%가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이 투자가들은 자산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인쇄 수입.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는 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때요? 이 사람들은 돈을 쓰죠. 그래서 내 시간을 버는 그런 어떤 5%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에 붙여 있는데 대부분의 부는 이 5%가 대부분의 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놓은 권리에 대한 권리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 부자가 되는 방법론으로 뭘 만들었냐면 시스템을 만들라 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굴러가면서 돈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을 산 게 이 프랜차이즈 같은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맹점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만들어서 이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에 전달을 해주는 시스템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에 조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게 시스템에 조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시스템에 조인해서 하는 복제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복제해가는 시스템을 복제해가는 이 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 복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시스템이 대신 스폰서에게 나는 전달을 받고 내가 시스템에 완벽한 복제가 돼서 이것을 갖다가 파트너들한테 전달해주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개인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프랜차이즈인데 맥도날드하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 방법이 틀립니다. 맥도날드는 본사가 반드시 가맹점을 내주죠. 그리고 그 가맹점은 또 다른 가맹점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시스템의 원본이 돼서 가맹점을 내줬고요. 이 가맹점이 또다시 시스템의 원본이 돼서 또다시 다른 가맹점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 프랜차이즈의 자가복제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한 이 복제 사업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두면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보다도 훨씬 더 커다랗게 이 시스템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자가증실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구나, 개인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줌 미팅 많이 듣고 계시죠? 저도 이 줌을 통해서 1대1 미팅, 1대2 미팅 또는 여러분들 다수에 의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줌 미팅이 복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성이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 복제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를 갖다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1대 다수로 지금 100여 명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 중에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줌 미팅에서 제품에 대한 노하우도 듣고 아까 윤지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어떻게 쉽게 전개하는 방법론까지 같이 습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줌이라는 공간에서 내 파트너들을 충분히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노하우를 익혔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품을 써보고 익혀서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입니다. 이것은 정보 전달 사업입니다. 왜 임팩트 플러스를 먹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나는지, 왜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먹으니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면역이 높아지면서 몸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반드시 입소문을 내서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 귀에 가는 것, 바로 전달이 바로 이게 비즈니스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내가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같이 파트너가 나와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줌 교육이네 하고 스스로 참석을 하고 나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어떤 파트너가 나오면 좋을까?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좋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HMD에서 성공 스타일, 성공 시스템을 4가지로 크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만 익히면 모두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전 세계 탑 리더이신 정일자 사장님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집약이 된 것이 바로 HMD 성공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익히고 따라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성공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공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딱 4바퀴가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이거는 성공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사업가가 되어서 비록 소비자는 소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업가인데 사업가에는 사업가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작은 습관과 행동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성공 시스템으로 잘 묶어놨는데요. 이 성공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가이드라인은 그 PD 미팅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미팅에 들어오시면 세세한 거에서 방법론까지 모두 다 익힐 수 있는 좋은 교육이 있으니 그쪽으로 모두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MBA 여러분들한테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정도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대학에 가서 성공 시스템을 배우고 내가 SBO가 됐습니다. 앞전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SBO, 이 SBO는 내가 시스템의 원본이 돼서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돼서 내가 나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조밀하게 말씀을 앞전 시간에서 해주셨는데요. 그대로만 하면 사업하는 거 너무 쉽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습득을 해서 내가 사업가가 되려면 내가 사업가로서의 또 어떤 느낌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품 애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품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뭐가 좋지? 내가 쓰니까 어떻지? 이거 먹으니까 속이 불편하지 않네? 어머, 오메가를 먹으니까 비리지도 않네? 오메가를 먹으면 늘 위에 걸렸었는데 걸리지도 않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애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애용을 해서 내가 우리 지인한테 가서 야, 오메가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비린내도 안 나더라. 씹어 먹어도 돼? 하고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들한테 제품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오메가가 왜 좋은지 알아봤더니 이게 이 오메가는 순도가 되게 중요하대. 이 순도가 좋은 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가 바로 비타민 D도 같이 있대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직접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도 물론 전달하는 유통업자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제품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직종 유통을 같이 전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 애용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제가 써보지도 않고 제품이 좋대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 그건 판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써보고 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전달을 했을 때 소비자들은 얘가 제품을 팔러 왔는지 아니면 나한테 좋은 오메가가 이런 거야 하라고 알려주러 왔는지 소비자들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수반돼야 될 게 바로 제품 애용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좋은 제품을 쓰면서 내가 수입으로 환원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드신 분이라면 사업의 자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책을 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는 나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나의 인격을 키우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도 책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해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다이어리,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명함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자료와 투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사업입니다. 나의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된 나의 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나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기계를 돌리는 거라. 내가 시스템에 기계를 나는 돌리고 있어. 이 시스템에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기계가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면 어떨까요? 굉장히 루즈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쓰지 않고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열정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거 아는 사람 나 별로 없는데 이거 먹을 사람 있을까? 이 비싼 거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서 얘기하고 맞아. 먹을 수 있네.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 하고 또다시 가서 전달을 하다 보면 그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분들이 처음에 야 진짜 좋다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어, 어, 그렇게 좋단 말이야 하고 투명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돌아와서 또다시 코가 빠지고 열정이 없고 내가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다들 다단계래. 뭐 이러면서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됩니다. 내가 사업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첫 번째가 내가 정확하게 사업의 원본이 돼서 SBO가 되셔야만 그래서 열정을 갖다 계속 만들어내는 열정의 도가니가 되어야지만 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우리 그룹에서 말씀하고 있는 SBO. 내가 먼저 시스템 비즈니스가 오는 것이 바로 열정을 가지고 나의 사업을 전개하는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BO가 돼서 여러분은 드디어 1인 기업가가 되시는 겁니다. 기업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많은 덩어리가 커진 1인 사업가, 1인 기업가인데요. 이분이 됐을 때만 바로 그것이 복제의 대상이 되고요. 이 복제의 대상이 되려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예의나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게 뭘까요? 외적 자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폰서를 모시고 누군가에게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전달하러 갔는데 우리 스폰서가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다가 나온 스폰서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그거는 파트너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예적 자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바로 비즈니스 정장을 하고 그리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쉽게 바꿔서 외적 자세와 말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손쉬운 자세이고요. 중요한 건 내적 자세입니다. 사실 이 내적 자세가 저는 8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더의 마인드, 나는 사업가가 되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따르는 조직의 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고 그분들이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거라든가 나의 인품이나 나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리더가 반드시 될 때 바로 1인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스폰서로서의 자세도 있고요. 다음 파트너로서의 자세, 그리고 우리는 싫든 좋든 시스템에 합류되어 있는 팀원입니다. 팀원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선 스폰서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스폰서 그러면 어때요? 복제의 원본입니다. 내가 우리 스폰서를 보고 우리 스폰서가 따라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확하게 정보를 듣고 정확한 정보를 갖다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로서의 자세가 되려면
정확한 복제의 원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복제 원본을 뭘로 아니면 미팅 참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들이 성공 노하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미팅 참석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 전달이고 교육 사업이다 보니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번 배웠던 그 지식이 오늘날과 앞으로 계속 이어갈까요? 그건 아니죠. 새로운 지식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교육 장소, 미팅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줌 미팅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줌 미팅에 먼저 참석을 하면 우리 다음 파트너들은 같이 참석하면서 이 미팅 장소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 같이 교육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장소가 복제 원본의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미팅 참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스폰서입니다. 스폰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모범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걸 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팩트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걸 긴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은 팩트만을 얘기해 라고 믿고 그걸 따르면서 복제를 해가는데 그렇지 않은 스폰서를 볼 때 거기서 느끼는 파트너의 실망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스폰서라고 하면 실망스러운 스폰서가 될 것이 아니라 팩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모범이 되는 게 바로 스폰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결고리입니다. 이 스폰서는 다음 파트너와 우리 업라인을 갖다 연결하는 연결 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결고리는 뭐냐면 정보의 흐름입니다. 업라인 스폰서로부터 받아서 파트너까지 이 정보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폰서의 첫 번째 덕목인데요. 이 연결고리를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내 파트너야. 나의 인적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 네트워크용으로 우산을 친다고 얘기를 하죠. 우산을 치는데 이거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이 굴러가고 정보가 흘러야지만 이게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업라인과 그 다음에 팀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가 교류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폰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운 파트너, 다운라인으로서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스템으로 하나로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단한 이 글루코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되는 이 필수 영양소를 알려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또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그런 어떤 가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 존경하는 눈빛이 나올 때 파트너들은 그걸 같이 복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이 배움은 뭐냐면 스폰서로부터의 배우는 것도 중요한 자세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보 전달 사업이다 보니까 배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배움으로서가 다운라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자산이고요. 옆에서 우리 스폰서가 파트너를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이 글리코 영양소를 쉽게 전달하는지 옆에서 보고 뵙고 익혀서 그것을 또다시 전달하는 그 끊임없는 배움이 가장 중요하고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많은 업라인 스폰서들 전 세계의 탑인 우리 강영수 정기자 사장님께서도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되신 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되신 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 네트워크를 해보지도 않고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믿음에 귀가 솔깃하고 우리 옆집 아줌마가 솔깃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먹고 이 사업을 해보고 전 세계에 탑을 이루신 그렇게 되신 분이 된다는데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자세가 다음 파트너스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스폰서에 대한 예우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 비즈니스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폰서에 대한 예우, 작은 서운함에서 비롯해서 내가 알려줄 것도 안 들어줄, 못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스폰서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작은 게 말입니다. 말투입니다. 보통 스폰서는 나를 알려준 스폰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서가 가까운 1대1 관계에서는 너무나 친한 분들한테, 신뢰가 가는 분들한테 이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친하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3명 이상 모였을 때, 또는 4명, 5명이 모였을 때, 내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박순희 사장님, 응? 박순희 리더님, 하고 이렇게 서로 스폰서에 대한 예우를 해줄 때, 우리 파트너들은, 나이가 어려도 먼저 시작했고, 먼저 정보를 전달하는 분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본받고 배워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친한 친구가 있어. 우리 친한 친구가 스폰서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고 이 세계에서, 이 시스템 세계에서는 반드시 친구이든 나이가 어리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작은 말투가 좋고요. 누구누구 씨,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씨 그거 하지 않고요. 반드시 리더님, 사장님,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장님, 리더님, 이게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3명 이상 모이면 아무리 스폰서하고 친하더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춰서 말투 하나에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스폰서인 대우를 하시고 좋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말투뿐만이 아니라 반말. 우리 스폰서야. 이것 좀 해줘. 뭐, 이거 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투에서 예우를 지키는 그것이 다운라이너로서의 자세라고 제가 현장에 뛰면서 느낀 거고요. 다음은 우리는 실텐 좋든 시스템 안에 있는 팀원으로서의 자세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혼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고 능력이 뛰어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팀워크 사업입니다.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더치페이, 매너페이를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파트너들한테 스폰서한테 얻어먹어야지. 네, 한 번은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스폰서한테 계속해서 얻어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폰서는 파트너들이 여러 명들한테 계속 사줘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파트너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스폰서가 되면 저렇게 계속 밥을 사줘야 돼? 저렇게 차를 사줘야 돼? 이런 어떤 부담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스폰서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라고 뒤로 한 번 물러나올 수 있는 게 작지만 이 세심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셋 이상 모이면은 더치페이를 또는 메나페이를 원칙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 크로스 라인입니다. 이 크로스 라인은 뭐냐면 그 레그 그 줄이 두 줄이 있는데 레그의 크로스 형제 레그끼리의 어떤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현장에서 느끼는데 첫 번째 노 크로스 라이닝에는 정보 지키기입니다. 이 정보 지키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프로모션 우리 보통 회사에서 핫한 프로모션이 나오면 어때요? 거의 뭐 6분 만에 품절되고 5분 만에 품절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한 형제 파트너한테 이거 내 파트너 카드인데 이거 주고 이거 좀 주문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그 어떤 프로모션이나 카드 정보를 주거나 이럴 때도 줘서도 안 되지만 꼭 그렇게 프로모션을 주문을 해달라고 권할 때도 형제 레그가 아니고 어때요? 바로 이 LOS, 그다음에 라인업 스폰서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서로 해야 합니다. 어머, 저쪽 레그는 너무나 프로모션 많이 사네? 이런 거에 귀가 죽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보 지키는 거, 프로모션을 갖다 주문을 할 때도 크로스 라이닝이 아니라 바로 LOS, 형제 레그나 업라인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보 지키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사업에 관련된 문의를 크로스 라이닝 형제 레그라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람 후원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장님, 저분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를 형제 레그 파트너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나의 스폰서이고 나의 업라인이십니다. 반드시 사업에 관련 문의도 나의 스폰서, 나의 업라인들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형제 레그는 친분을 쌓고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인사를 해서 시너지가 발생하게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거로 하셔야지 이런 거 정보를 지키고 사업에 관련 문의는 크로스 라이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견 공유를 한답시고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때? 그쪽 스폰서는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라든가 내 그룹은 이런데 저쪽 그룹은 저렇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긍정과 부정의 원칙 중에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출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솔깃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견 공유도 우리 스폰서라든가 업라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많은 노하우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시작한 형제라인보다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로스 라인은 내 사업을 증진시키고 내 사업을 더 잘하는데 가장 초석이 아닐까 해서 이 점을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글리코를 접했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필드에서 뛰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의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유일한 벽이 상대방의 생각도 아니고 저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인 글리코 영양소를 전달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벽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이거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을 적고 시스템에서 하는 대로 업라인 스폰서나 스폰서님이 하는 대로 일단 가서 한번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반대할 거야. 너 남편이 월급 덜 깎아주니?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 야, 그러면 진작 알려주지. 이러신 분들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생각으로 벽을 치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핀업 좋지. 여행 가면 좋지. 근데 때가 되면 갈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좋은데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때가 되면 간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핀업하는 사람 못 봤고요. 여행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될 때 핀업이 되고 그다음에 여행도 가는 것이고요. 다음은 제가 요즘은 이걸 많이 생각하는 내려놓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수영을 배워봤는데요. 수영을 배울 때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앞으로 가던가요? 전혀 안 가죠. 힘을 빼고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발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거. 그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수많은 욕심이 있겠죠. 하나라도 더 파트너들한테 전달을 해서 점수를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내려놓은 거, 파트너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라는 어떤 나의 기대도 좀 내려놓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백조가 그 자리를 우아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발은 굴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느낀 건데요. 경제력이 높다고 메나테크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력과 구매력은 다르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경제력이 많아도요, 이 비타민 미네랄,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비타민 미네랄도 못 사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시고요. 그 똑같은 비타민 미네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경제력이 많다고, 그거 비싼 걸 먹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차라리 좋은 가구를 사고, 좋은 가방을 사고, 뭐 이런 어떤 경제력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경제력이 있다고 이 메나테크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구매력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가치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구매한 능력이 없다 싶은 분들도 엠브루토스 또는 메나포를 사시는 분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력과 구매력은 다르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남편들 등에 빨대를 꽂는 그런 분들조차도 한 달에 아이크림 하나씩은 꼬박꼬박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떤 가치를 아시면 그 구매를 하는 것이 있으면서 부자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줘서 경제력과 구매력은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 제가 이 정보니까 너는 꼭 알아야 돼.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우리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떻고 우리 남편이 뭘 사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런 거를 들어줬을 때 나 정말 열받아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어쨌어. 그 열받아 죽겠어. 이런 걸 충분히 들어주고 이런 걸 즐거워하고 그들은 해소가 되면서 너무나 내가 와서 들어주고 하니까 저를 오는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청을 할 때 그들은 즐거워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뜨고 일어나려면 나 뭐 떨어졌다. 야 치약 그때 떨어졌는데 아직 하나는 남았지만 한 박스 갖다 줘. 이러시는 분들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하면 즐거워한다. 이 점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꿈은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받고 싶은 이 꿈은 지식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제가 필드에서 많이 느낍니다. 알아야 꿈을 꾸지. 응? 브론즈 PD가 되는 게 뭐가 좋은지 뭔가 알아야 꿈을 꾼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엠보르토스가 왜 좋고 왜 내 건강을 지키는 건지 이걸 먹음으로써 이걸 많이 전달함으로써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바꿀지 이거는 반드시 지식의 영역이고 이 지식의 영역은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미팅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미팅 장소에 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장소도 바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핀업을 하시고 된다는 분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옆집 아줌마 얘기 들을 것이 아니라 된다는 분이 된다라는 믿음을 믿고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은 힘들지가 않고 한 발 한 발 작지만 한 발 한 발 앞에 나가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 믿음을 갖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메나테크를 해보니까 메나테크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가장 힘든 점은요.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지쳐서 안 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고요. 메나테크는 할 때가 힘이 안 들다. 이 점 유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저의 작은 경험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으셨는데, 그 정렬로 전 세계에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신 여러 가지, 왜 우리는 누구나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편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0년은 저한테도 사업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 해이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2000년신이 메나테크의 어떤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을 여러분의 타이밍으로 만들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